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 그레이스 켈리는 195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다가 모나코 왕국의 공비가 된 미국의 배우이다. 특유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와 세련된 패션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세계의 스타 여배우이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1929년 11월 12일 일남 3녀 중 셋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아버지 존 켈리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그레이스 켈리의 아버지는 각종 조정 대회에서 무려 126연승의 신화를 썼으며 1920년 하계올림픽 조정 2관왕을 차지했던 미국의 조정 영웅 존 켈리이며 그녀의 오빠는 과거 벽돌공이라는 이유로 헤니 로열 레가타 측으로부터 출전을 거절당한 아버지를 대신해 1947년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존 켈리 주니어다. 그레이스 켈리는 고등학교에서 춤과 연기를 배웠으며 졸업책에 존경하는 배우로 잉그리드 버그먼과 조지프 코튼을 꼽았다. 모델로 경력을 시작했고 1950년 20세의 나이로 연기를 처음 시작한 후 그녀는 뉴욕에서 연극과 생방송 드라마에 출연하였다. 마침내 1951년 헐리우드의 스릴러 영화 14시간에서 단역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관객과 평론가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연극 무대와 텔레비전에서 활동을 지속하다 1952년 서부극 영화 하이눈에서 게리 쿠퍼의 상대역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리고 1953년 영화 모간보에서 클라크 케이블, 에바 가드너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 본래 켈리가 맡은 배역은 진티언이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진티언이가 우울증을 겪자 켈리로 교체되었다. 켈리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모간보의 성공은 켈리에게 골든글로브상의 영광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눈에 드는 행운까지 안겨주었다. 히치콕은 켈리를 데리고 1954년 다이얼 M을 돌려라와 이 창을 제작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순진하고 청순한 이미지였던 켈리는 히치콕의 영화로 인해 우아하고 침착한 냉미녀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면에서 연기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마침내 1954년의 영화 칼체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녀는 스타덤에 올라 전성기를 구가하면서도 화려한 스캔들을 몰고 다녔다. 이런 면에서 히치콕이 붙여준 별명은 눈 덮인 화산이라고 불렀다. 스캔들의 상대로는 이란의 왕 팔레비 2세, 게리 쿠퍼, 클라크 케이블, 레이 밀런드, 빙 크로스비, 윌리엄 홀든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연문을 뿌린 상대는 더 많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다이얼 M을 돌려라에서의 상대역이었던 레이 밀런드와의 스캔들이다. 당시 밀런드는 켈리보다 22살이나 더 많은 유부남이어서 이 스캔들은 켈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킬 뻔했다.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올레크 카시니의 아이를 임신해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지만 스캔들과 배우 경력이 끝날 것을 두려워한 켈리는 결국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다. 1954년에는 영화 에메랄드에 스튜어트 그랜저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이 영화는 남미를 무대로 해서 에메랄드 광산을 두고 벌어지는 몸과 사랑의 드라마이다. 또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 원한의 도곡 이탈리에서 윌리엄 홀든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다. 1955년 또다시 히치콕의 영화 나는 결백하다의 게리 그랜트의 상대역으로 출연했는데 화보 촬영차 모나코에 들렀다가 일생일대의 전환이 찾아오게 된다. 모나코공 레니의 3세가 켈리를 초대한 것이다. 이후 레니의 3세는 12캐럿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인 구애를 펼쳤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켈리의 1956년 영화 백조는 유럽 왕실을 다룬 코미디 영화였으며 영화 속에서 켈리의 배역은 공주였다. 그리고 그 다음 영화 상류 사회는 켈리의 마지막 영화가 되었다.
켈리가 레니의 3세의 창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면서 불과 5년여 만에 영화계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1956년 4월 18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레니의 3세와 켈리는 무려 일주일 일정으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로 켈리는 주로 그레이스 공비라고 주로 불리게 된다. 그녀가 $2를 선물 받은 뒤 레니의 3세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여 $2가 행운의 상징으로 등극하기도 하였다. 영화 의상 담당인 헬렌 로즈가 디자인한 웨딩 드레스는 지금 봐도 전혀 유치하지 않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 지금도 비슷한 디자인의 웨딩 드레스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신부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하지만 몸매가 어지간히 되지 않는 이상 어울리기 힘든 타입의 웨딩 드레스이기도 하다. 켈리는 레니의 3세와의 사이에서 1957년 장녀 카롤린 공녀, 1958년에 외아들 알베르 2세, 1965년에 자녀 스테파니 공녀를 낳아 총 1남 2녀를 두었다. 세 자녀를 두었으나 임신은 3번 이상 했다. 켈리는 알베르 2세를 낳고 스테파니 공녀를 갖기 전에 몇 번 임신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 유산을 거듭했다고 한다. 카롤린 공녀의 탄생으로 레니의 3세에게 적법한 후계자가 생기자 프랑스에 합병당할 위기를 넘기게 됐는데 이때 모나코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후 켈리 덕분에 모나코의 미국인 관광객이 폭증했다. 이 드라마틱한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 및 추측과 풍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나시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세기의 결혼 이후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켈리는 배우 생활을 하며 매너를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따로 배울 것이 없다고 했지만 공가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나코에서는 프랑스어를 썼는데 켈리는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해서 언어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비로서 공가의 엄격한 규칙이나 전통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언제나 긴장하며 위험을 갖춘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또 크게 웃을 수도 누구와 잡담을 할 수도 없는 생활이었다.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레니의 3세와의 갈등도 많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켈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게다가 시어머니,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지 못해 시집살이를 했으며 남편인 레니의 3세는 모나코 내에서 켈리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헐리우드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던 시기에 1962년에 히치콕이 영화 마니에 켈리의 출연을 제안해왔고 배우로 복귀하려 했으나 영화 속에서 켈리의 배역이 도백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이 알려지자 품위 문제로 모나코 언론이 반대하고 나섰고 모나코 국민들도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다. 1982년 9월 13일에 자녀 스테파니 공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프랑스로 가던 중에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차가 산 비탈 37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났다. 같이 타고 있던 스테파니 공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지만 켈리는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9월 14일 향년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스테파니 공녀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및 뇌진탕 증세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한동안 큰 트라우마가 생겨 한동안 엄청 고생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녀가 운전을 잘못하여 그녀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으므로 살인자라고 세계적으로 비난받았으며 이상한 루머까지 돌았었다. 스테파니 공녀는 사고 당시에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애석하게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켈리가 음주한 상태라서 운전이 미숙한 스테파니 공녀가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루머가 지금도 정설인 것처럼 돌고 있으며 심지어 사고 당시에 모녀가 다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루머도 있다. 거기다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언니인 카롤린 공녀와 사이가 험악해졌고 죄책감 때문인지 온갖 계행을 일삼으며 막장으로 살아서 구설수에 올랐다.
명색이 궁녀임에도 모델과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심지어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하겠다며 서커스단과 유랑 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몇 차례나 유부남들과 바람이 나서 가정을 깨기도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사생아를 낳기도 했다. 애들이 커가면서 그 후 정신 차리고 살고 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탓인지 나이에 비해 할머니와 다름없을 정도로 폭삭 늙은 데다 인상이 좋지 않으며 언니와는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다. 실제로 카롤린 공녀는 스테파니 공녀가 사생아를 낳았을 때 신랄하게 비난하고 다녔다. 패션계에서는 50년대 패션을 참고하고 싶다면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당대 활동하던 스타들인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역시 나쁘지 않지만 오드리 헵번은 50년대보단 60년대 패션이 더 유명한 편이다. 마릴린 먼로의 패션은 현대에 소화할 만한 의상은 많이 보급된 편이라 나머지는 일상적인 의상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다. 반면 켈리는 클래식한 느낌의 슬랙스부터 우아한 레이디 라이크 디자인까지 적절히 소화했으므로 쉽게 참고하기 좋다고 한다. 영화 이창에 등장한 의상들은 그레이스 켈리 하면 떠오를 정도로 그녀의 이미지에 맞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하게 디자인되었다. 헤어스타일은 물론 액세서리와 장갑까지 세련된 미가 돋보인다. 디자이너는 오드리 헵번부터 엘리자베스 테일러까지 다양한 의상을 디자인했던 에디스 헤드였다. 영화 상류사회에 등장한 켈리는 영화의 제목답게 상류층 아가씨같이 고귀한 백조 같은 기품 있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창과 함께 상류사회 역시 아름다운 의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폭 넓게 부풀린 소매나 드레스같이 넓게 퍼진 풀스커트는 로맨틱 스타일 시대인 19세기 초중반을 떠올릴 실루엣이다. 이 의상들은 헬렌 로즈가 디자인했는데 켈리의 웨딩드레스 역시 헬렌 로즈가 디자인하였다. 켈리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녀의 웨딩드레스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의 로망임과 동시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왕족 등 셀럽들까지 따라할 정도로 유명하다. 케이트 미들턴, 미란다 커 등 유명 셀럽들까지도 따라할 정도였다. 디테일만 봐도 정교한 레이스가 돋보이는 상의는 자칫 너무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차이나 카라같이 덮여있는 하이넥 형태 때문에 품위 있고 고결해 보이기까지 하다. 또한 독특한 스커트의 디자인이 눈에 띈다. 하이웨스트 스커트처럼 밴드로 허리를 감싸놓은 스커트는 흔히 볼 수 있는 허리부터 아래까지 쭉 퍼지는 A라인, 몸매가 드러나는 H라인의 드레스가 아니라 튤립 꽃봉오리처럼 봉긋한 형태인데 상의의 정숙함을 하의의 사랑스러움으로 매치시켜 켈리만의 우아함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다만 켈리를 따라하거나 오마주한 사례들 중 켈리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었다.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예쁘고 날씬하다고 해서 어울리는 드레스도 아니다. 워낙에 몸매가 많이 요구되는 드레스라 어깨는 곧아야 하고 몸통은 물론 허리도 아주 가늘어야 가능하다. 켈리를 본딴 바비 인형조차 겨우 소화해냈다고 평한다. 스카프 또한 빼먹을 수 없다. 스카프를 흩날리며 운전하는 모습은 우아한 모습이 아름다워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패러디 되기도 했다. 켈리 자체가 세계의 미녀인 만큼 외모는 물론이고 특유의 분위기까지 있어서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드레스만 보았을 때는 켈리가 입었을 때보다는 예쁘다는 생각이 덜 들 정도이다. 켈리를 포함하여 세계의 미녀들로 일컫는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부터 현재 아직까지도 이 4인방을 뛰어넘는 미녀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앞으로도 켈리의 드레스를 뛰어넘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마릴린 먼로가 섹시한 미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현재 그녀는 우아한 미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색기가 넘치는 미녀를 보고 마릴린 먼로에 비교하는 것처럼 기품이 넘치는 미녀를 보고 켈리에 비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축구 구단
AS 모나코 FC의 현 유니폼인 하양 빨강 대각선 디자인은 1961년에 그레이스 켈리가 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디자인을 선보인 해에 모나코는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였다. 그레이스 켈리는 사후 1999년 6월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미국 영화의 전설적인 50명의 배우 중 13위에 선정되었다. 또 뷰티풀피플닷컴에서 회원 12만 7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세계 왕족 외모 순위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에 랭크되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켈리의 스타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